라인을 이렇게 높게 해놓을 거면 적어도 이 앞에 4명이 혹은 앞에 이 5명이 제대로 된 압박이라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프 스페이스 안에 대한민국 선수만 2명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하프 스페이스에 튀어나온 선수에게 연결이 너무 쉽게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사이드로 연결되면서 또 스피드 데몬인 엄원상에게 공간에다 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왔고, 이걸 엄원상이 또다시 크로스로 올리면서 또다시 좋은 찬스를 만들었던 장면. 또다시 This is great. 왜 이렇게 뛴지 나 진짜 이해해보고 싶은데 이해할 수가 없었던 장면. 박규현이 먼저 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우는 여러분들 전염병이 퍼지죠. 바로 옆에 있던 백승호 선수도 슈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 규현이가 먼저 슈 하니까 여기서 백승호 선수도 슈 하면서 둘이 똑같이 날두형 세레모니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쿠웨이트가 구웨이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인이 미친듯이 높았다. VR이 작용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라인을 올린다라는 건 미친 짓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이 굉장히 높지만 라인 자체도 제대로 맞지 않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이 지금 뒤에 있는 선수들은 도대체 누굴 잡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수비를 가져가면서 공격수들도 제대로 된 압박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요 감독님이, 쿠웨이트 감독님이 에메리한테 뭔가 좋은 영향을 받고 이 전술을 쓴 것 같은데, 에메리의 이 전술이 VR 없이 실행을 하게 되면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라인을 아무리 잘 맞춰도 부심이 만약에 들지 않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최악의 전술이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뛰어가는 선수를 아무도 붙잡지 않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냥 한 번의 패스로 너무나도 쉽게 사이드가 뚫리는 장면이고요. 라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크로스 갖다 올리니까 정우영이 뛰어들어오면서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 나올 뻔했죠. 근데 여기서 일단 득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로링 장면에서는 좀 좋았던 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 장면은 좀 좋았어요. 맨투맨으로 모든 선수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잡아놨던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드로링 수비하는 전술만큼은 A 대표팀보다 좋았다.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딴 공을 토대로 좋은 2대1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정우영이 뛰어들어오면서 마무리했던 첫 번째 골 장면입니다. 요 드로링 압박만큼은 혹은 전방 압박만큼은 A 대표팀보다 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 좋았던 게 이 전방 압박을, 무지성 압박을 가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래도 보기 좋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약간 4-4-2 시스템 느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가 이렇게 패스를 돌리는데 압박을 시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매번 이 센터백을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고영준 선수가 이걸 내려오면서 잡아주러 가고, 그 다음에 엄원상이 압박을 쳐주면서 잡아주고 정우영 선수도 내려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상대가 전진을 하려고 해도 한 명씩 다 완벽하게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스페어맨이 있기 때문에 공이 공간으로 들어가더라도 스페어맨과 스페어맨이 이거를 견제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우영이 내려와서 커버를 해줄 수도 있고 압박을 같이 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확실히 A 대표팀보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백패스가 일어났고 길게 킥이 오는 거를 백승호가 헤딩으로 완벽하게 따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인데 백승호도 비어있고요, 사이드에서 뛰어가는 황재원도 완벽하게 비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은 어떻게 돼 있냐, 라인은 또 무지하게 높은 쿠웨이트 라인 왜 이렇게 높아? 뭐 하려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 쿠웨이트가. 그러면서 또다시 백승호에게 너무나도 패스가 쉽게 연결이 됐고, 이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조영욱이 이번 경기에서 저는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으러 와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사이드가 또다시 열리고요. 상대가 윙어애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풀백이 갈 수밖에 없고, 뛰어가는 엄원성 보고 공간에다 패스해주니까 또다시 좋은 찬스가 나왔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지만 아쉽게 마무리가 되진 않았던 장면. 다음에 백승호와 정호연이 왜 둘이 그래도 K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지를 보여줬던 장면인데, 정호연이 정말 좋은 킥패스를 넣어주면서 엄원상이 뒷공간 뛰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 엄원상이 뛰고 있는데 뒷공간을 이렇게 열어준다, 뒤지게 맞는 거죠. 뭐 정우영이 뛰는데 이렇게 뒷공간을 열어준다, 고영준이 뛰어들어가는데 이 뒷공간을 열어준다, 뒤지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맞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어떤 일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이 폴스나인 전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영욱 선수를 사용하면서 폴스나인을 사용해서 센터백들의 시선을 끌어버리고 엄원상의 침투 혹은 정우영의 침투 혹은 고영준의 침투가 돋보였던 경기이긴 했다. 허나 이 선수들의 침투와 이런 킥들도 빛났지만 상대의 수준도 드러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한범 선수에게 패스가 진행이 될 때 또다시 너무나도 쉽게 이한범이 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라인 자체는 또 말도 안 되게 높은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건 또 뭐냐, 조용욱이 이렇게 폴스나인을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한범이 크게 반대 전환을 가져갔고요. 이 반대 전환을 통해서 2대1 패스를 통해 뒷공간을 파괴되고, 이 파괴됐을 때 조용욱이 뛰어 들어오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뭐 백승호도 잘했고 이한범도 잘했고 엄원상도 잘했고 정우영도 잘했지만 저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사실상 조용욱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도 가운데서 백승호가 공을 잡는데 뭐 압박도 없고 너무나도 편하게 공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조용욱이 또다시 폴스나인처럼 내려와서 이 공을 받아주는 장면이 나왔고요. 조용욱이 쭉 치고 나가다가 뺏기기는 했지만 이 조용욱을 이렇게 내려오게 하면서 정우영, 엄원상, 정우영 이 선수들을 침투시키는 이런 플랜이 준비는 어쨌든 잘 되어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황선홍호 감독님의 전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경기에서 잘 나왔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허나 이런 장면에서 그냥 아쉬운 건 상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전술이 먹힌 건지 혹은 진짜 우리가 잘해서 이게 잘 된 건지는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대 수준이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압박 수준이 굉장히 좋죠. 4-4-2로 정확하게 딱 서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았던 건 하나는 고영준과 조용욱이 이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갈 수 있는 이 패스 길을 막으면서 전진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나가면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비워놓고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갈 수 있는 이 루트를 막으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사이드로밖에 갈 수 없었고, 이 사이드로 갔을 때 개인 기량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우위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막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이한범이 뛰어들어가는 황재현을 보고 그냥 패스를 넣어주죠. 너무나도 쉽게 풀백과 윙어 사이로 패스가 들어갔고요. 이 점에서 나는 한 가지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황재현 선수한테 아쉽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컷백을 좋아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10명 중에 8명이 이 기회가 왔을 때 요 컷백을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건 그냥 사이드를 쓱 그냥 일자로 올려서 뛰어들어오는 정우영이 골을 넣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컷백을 좋아하는 건지 좀 많이 아쉽고, 이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한범이 이렇게 너무나도 편하게 치고 나오는 장면을 만들어 줄 거면서 도대체 쿠웨이트는 왜 라인을 이렇게 높게 썼는지 진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진짜 미스테리야. 이 감독이 엄청 유망한 감독이다라고 막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유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이라인을 쓰면서 제대로 된 전방 압박도 안 한다? 유망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라인 보세요. 뭐야 이게? 아니 다 각자 놀잖아. 이게 일단 포백 라인이고요. 그 다음 라인 보면 이게 미드필드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뭐야 이게? 그리고 이게 공격 2명 라인이야.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면서 너무나도 쉽게 공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엄원상을 보고 백승호의 패스가 나옵니다. 엄원상이 뛰어들어가는 거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늦은 경우를 하면 그냥 따라가줘야 되는데 괜히 헛발질을 했다가 엄원상에게 완벽한 찬스가 나고 엄원상이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를 맞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튕겨나오는 거를 뛰어든 정우영이 차려고 한 게 운 좋게 조용욱에게 떨어지면서 조용욱이 마무리했던 장면. 그리고 조용욱이 조기 전역 저는 군부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딱 세레모니를 박아주는 조용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근데 한국도 운이 좋은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롱킥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박진섭 선수가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울이 일어나면서 옐로카드가 나왔어요. 박진섭 선수한테. 그러면서 박진섭이 이게 왜 옐로카드냐, 백승호는 이거 카드 아니지 않냐, 첫 번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옐로카드가 주어졌고요. 박규현 선수가 등장해가지고 또 뭐라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통하지 않았고 박진섭 선수가 이제 오면서 부르죠 규현이한테. 규현아, 방금 장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좋은 말을 하면서 규현이와 호흡을 다시 맞춰보고 있는 리더 박진섭의 모습이었습니다. 난 이 선수가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박진섭을 그냥 많이 좋아합니다. 이 선수는 뭔가 파이터기도 한데 진짜 이 팀에 대한 애정이 항상 어느 팀에서 뛰든 느껴지는 선수여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전방 압박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무지성으로 압박을 안 가죠. 2명이 서서 기다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요 패스 루트를 어느 정도 막으면서 압박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패스를 돌릴 때 한쪽으로 몰렸을 때 이거 보세요. 조용욱이 슬슬 나가주니까 고영준이 확실하게 이 수비형을 잡으러 가지고 엄원상 나와주고 이렇게 견제해주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길게 찰 수밖에 없었고 쉽게 대한민국의 볼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 압박적인 부분은 확실히 A대표팀보다 잘 짜여져 있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투톱이 이 패스 막아주면서 서 있는 장면 볼 수 있죠. 한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무지성으로 압박을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이 라인을 봐주면서 압박을 가주는 모습. 골키퍼한테까지 무리해서 압박을 안 가죠. 요걸 잘 잡아놨고 결국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쿠웨이트는 길게 차면서 또다시 아웃을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이거 봐. 이 사람은 에메리한테 쓸데없는 영감을 받았다니까. 라인을 이렇게 높게 해놓을 거면 적어도 요 앞에 4명이 혹은 앞에 요 5명이 제대로 된 압박이라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 하프스페이스 안에 대한민국 선수만 2명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하프스페이스에 튀어나온 선수에게 연결이 너무 쉽게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사이드로 연결되면서 또 스피드 데몬인 엄원상에게 공간에다 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왔고 이걸 엄원상이 또다시 크로스를 올리면서 또다시 좋은 찬스를 만들었던 장면. 또다시 This is great. 왜 이렇게 뛴지 난 진짜 이해해보고 싶은데 이해할 수가 없었던 장면. 라인을 엄청나게 올렸죠. 근데 라인은 올렸는데 정호연이 됐든 백승호가 됐든 공을 잡는 거에 대한 견제는 안 해. 그리고 조영욱이 계속해서 홀스나인으로 내려와 주면서 혼동을 준 건 맞아. 그러면서 정호연이 조영욱과 2대1 패스를 주고받고요. 다시 한번 주고받아서 정호연이 공을 잡았고 여기서 조영욱이 2선 침투를 다시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왔고 이 패스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조영욱의 이런 하프스페이스 전술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서 뒤에 뛰어들어가는 엄원상을 보고 또다시 한 번에 킥을 넣어줬던 장면이고 대한민국이 운이 좋았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2대 0인가? 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상대가 이렇게 치고 나온 장면이 나오는데 박지성 선수가 이거를 따려고 갔었어요. 이걸 갔는데 공을 따지 못하고 사실상 선수를 담그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심이 플래그를 들면서 파울을 줬고 주심도 파울을 선언을 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옐로 카드가 안 나온 게 기적이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얘도 지금 왜 카드 안 나오냐 항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옐로 카드가 아니냐 항의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부심이 뭐라 한 것 같아. 카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라 한 것 같아. 그러자 박진섭은 가면서 주심한테 따봉 한번 날려줘. 주심 고맙습니다. 본인도 아는 거야. 이 표정 봐봐. 본인도 자기가 옐로 카드 있다는 걸 알았고 순간 주심을 봤는데 주심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주심이 자기를 딱 보고 있으니까 야 옐로 카드 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로 따봉 날리잖아. 주심한테 고맙다고 카드 안 줘서 고맙다고 바로 따봉 날리고 있는 박진석. 그 다음에 이 9번 공격수는 얼 빠진 거죠. 이게 카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카드야 하면서 얼 빠졌던 9번 공격수. 무조건 파울입니다. 옐로 카드 나왔어야 돼요. 운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선. 그리고 뭐 백승호의 프리킥은 말할 것도 없죠. 월클 프리킥이 나왔죠. 그러면서 백승호보다 좋아하는 정말 개그캐 박규현 선수. 여기서 사실상 별로 페이크답지도 않은 페이크였어요. 그냥 걸어 나가줬고 득점이 나왔는데 백승호보다 좋아하는 박규현 선수. 매력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확실하고 뭔가 매력이 넘치는 선수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박규현이 먼저 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씨우는 여러분들 전염병이 퍼지죠. 바로 옆에 있던 백승호 선수도 슈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 규현이가 먼저 슈 하니까 여기서 백승호 선수도 슈 하면서 둘이 똑같이 날두형 세레모니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방 압박적인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다시 둘이 라인을 잡고 있고 뒤에서 4명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습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조영욱이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먼저 견제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황 감독님 내가 이렇게 전방 압박 안 했었어. 이렇게 전방 압박을 안 했었는데 황 감독님 문 박사님을 아세요? 뜨든 문 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악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패스 놓다가 잘리는 6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패스를 넣는 6번,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야. 쿠웨이트. 그냥 괜히 쿠웨이트가 된 거 아니긴 해. 그러면서 카운터택이 나왔고 정우영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쉽게 마무리하는 장면. 여기서도 백승호 선수랑 연계 플레이 이후에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패스를 넣어줬고 너무나도 쉽게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조영욱에게 연결이 됐고요. 조영욱 선수가 슈팅을 가져간 게 앞에 떨어진 걸 정우영 선수가 넣는 장면. 이번에도 정우영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정우영이 바깥쪽으로 패스를 줬고 정우영 선수가 조영욱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건 좋았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조영욱 선수가 하프스페이스로 이렇게 나와주는 제로톱 전술에 정우영이라든가 고영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침투해주면서 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너무나도 좋았고 요 공간에 패스가 정확히 들어가면서 조영욱이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사이드 쭉 파고 들어가는 엄원상을 보고 조영욱이 좋은 패스가 나왔고 엄원상의 아주 깔끔했던 마무리. 여기서도 백성호가 공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뒤지게 맞았는데도 라인이 높은 구웨이트.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조영욱 선수가 하프스페이스로 나와주고 조영욱이 연결된 걸 조영욱이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또다시 크로스만 제대로 올라왔더라면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난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게 차고 강하게 차고 정확하게 차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못 잡아도 되니 그냥 요 앞 공간에 밀어넣는 연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또다시 약간 꺾어주려고 정확히 주려고 하다가 잘리는 모습.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16강, 8강, 4강
그냥 올라갔을 때 이런 기회들이 자주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득점을 가져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다시 라인이 엄청나게 높고 경기장에 들어온 이제 안재준 선수가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하프스페이스 침투하는 조용욱에게 연결을 해줬고 조용욱의 슈팅이 나왔지만 아쉽게 득점이 되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조용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에이스적인 역할을 잘해줬던 경기였다. 지금도 조용욱이 쓱 나가는 척을 해서 얘를 끌고 나가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완벽한 스루 패스가 이어지면서 조용욱의 환상적인 퍼스터치 이후 상대 골키퍼 알까는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까지 가져갔던 조용욱 선수고요. 정호영 선수가 공을 잡았고 여기서 오버래핑을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를 또다시 아무도 견제 안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라인 자체는 수비수는 많지만 제대로 된 수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 크로스, 제가 말한 크로스가 이거죠. 그냥 둘 사이에 완벽하게 패스 넣어주면 누구든 갖다 댈 수 있다 하면서 박재홍 선수가 건드리면서 득점을 가져갔던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경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박재홍 선수가 능력은 있고 재능은 있지만 뭔가 아직은 솔직히 역부족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이 선수가 포텐셜이 있고 조규성 선수가 밟아온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키에 비해 타점도 잘 못 잡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박재홍 선수가 내 인스타 스토리를 보셨더라고. 원래 안 보셨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보셨더라고. 박재홍 선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박재홍 선수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 그냥 분석은 분석일 뿐 오해하지 말자. 분석은 분석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온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스토리를 갑자기 보셔가지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라인이 높다 보니까 그냥 칩킥 패스 하나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잡지 못하고 여기서 안재준의 득점이 나오면서 9대0으로 쿠웨이트를 잡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오늘 태국과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잘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한 부분은 제가 짚어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 황선홍호에서 자주 나오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허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어쨌든 간에 9대0 대승을 하는 거는 어느 팀을 상대로 해도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과연 오늘 태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태국이 내려왔는다면 그 태국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태국 상대로도 오늘 보여줬던 이 모습들을 연관성 있게 가져가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태국이 내려앉을 걸 생각해서 갑자기 조영욱을 빼고 박재홍 선수를 기용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저도 좀 생기는데 문도그가 또 예상 라인업 안 하면 서운하시죠. 오늘 경기를 앞두고 문도그가 생각하는 예상 라인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키퍼에는 똑같이 이강현 선수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서령우 선수가 이제 아직 대표팀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왔었죠. 허나 서령우가 저는 이제 다시 복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한범과 박진섭이 그대로 나오고 왼쪽에 박규현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백승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주고 요 자리에 엄원상 선수 그대로 나와주고 요 가운데에 고영준이랑 정호연 이렇게 나와주고 왼쪽 윙에 정우영 나와주고 공격수에 조영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 멤버 바꾸는 게 아니라 태국까지 완벽히 이겨놓고 바레인전에 못 뛴 선수들 뛰게 해주고 바레인전에 멤버를 바꾸는 게 맞지, 이긴 멤버를 굳이 바꾸면서 로테이션 돌리면서 선수들의 호흡 맞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금 로테이션 돌리는 건 전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는 이 멤버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문도구의 느낌적인 느낌인데 황 감독님이 이렇게 들고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따가 8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시안게임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따가 8시 30분에 아시안게임 중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